너는 잔소리일 수밖에 없는데 연휴 기간이 길었어요. 그쵸? 근데 쌤도 마찬가지. 연휴가 길면 다시 일상으로 들어오는 게 조금 힘들어요. 힘든데 우린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나도 힘들어요. 힘든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조금 이제 이거 갖다가 너네 2학년이잖아. 그리고 우리는 보면요 10월 말 적어도 11월 초까지 해가지고 진도를 끝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냐면 진도는 나가는데 못 따라오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예요. 분명히 진도는 나가는데 그치. 이게 왜냐면 왜 제대로 안 풀리니까. 그러면 시험 대비가 제대로 될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부지런히 따라와. 알겠지? 부지런히 따라오세요. 부지런히 따라오고, 만일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양을 못 쳐내잖아. 양을 못 쳐내면 학원에 와. 아니면 남아. 그냥 그래서 그걸 다 하고 가. 네, 그게 가장 현명할 겁니다. 그냥 땡 하고 가지 말고, 어이? 땡 하고 가지 말고요. 하고 가라고. 그렇게 해. 그렇게 해. 그래야 이거 쫓아와. 그래서 그래. 자, 개념원리 155페이지 144번 보겠습니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0cm이고 높이가 5cm인 원기둥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원기둥인데, 죄송해요, 원기둥이다. 이런 원기둥입니다. 지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20cm. 높이가 5cm. 오, 높이가 낮네요. 뭐 이걸 합시다. 이걸 합시다. 높이가 5cm입니다. 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매초 0.2씩 줄어들고,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매초 0.2cm씩 줄어들고 높이는 매초 0.5cm씩 늘어난다고 할 때, 10초 후 원기둥의 부피의 변화율. 잠깐만. 봐봐. 지금 원기둥의 부피의 변화율이잖아. 그치? 원기둥의 부피의 변화율이야. 그럼 내가 할 건 무슨 말이냐면, 시간에 따른 원기둥의 부피 함수를 구하세요. 얘를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돼. 그게 원기둥의 부피의 변화율에 관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학적인 마인드입니다. 물리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미분을 하게 되면 얘가 시간에 따른 원기둥의 부피 변화율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자고요. 요거다. 자, 그러면 볼게. 지금 원래 반지름 길이가 20이고 높이가 5인데, 그러면 새로운 반지름을 보자. 새로운 반지름은 20에서 0.2씩 줄어든데 빼기 0.2t요. 이렇게 했습니다. 높이겠습니다. h 할게. 그러면 h는 원래 5cm인데 0.5씩 늘어난대. 더하기 0.5t요. 이렇게요. 그러면 시간에 따른 원기둥의 부피 함수는 v는 파이 r 제곱이지. 그래서 20-0.2t의 제곱, 그 다음에 높이 5 플러스 0.5t. 이렇게요. 이렇게 얘기했었겠죠. 괜찮습니까? 됐니? 그러면 요게 v다. 이게 시간에 따른 원기둥의 부피 함수겠지? 괜찮니?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미분할 건데, 본인들이 편한 대로 하십시오. 이거를 곱에 대한 미분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전개를 해가지고 쭉 나열한 다음에 그냥 한 방에 미분해도 되고요. 이거는 뭐가 더 좋고 안 좋고는 없습니다, 이게.
이게 그렇습니다. 곱에 대한 미분이 이게 조금 귀찮을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일단 v' 해볼게. 그러면 v'은 파이 두고요. 자, 곱에 대한 미분 하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 2에 20-0.2t의 1제곱 곱하기 안에 거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0.2가 되겠죠. 됐니? 아, 귀찮네요. 곱하기 5 플러스 0.5t 더하기 지금 20-0.2t의 제곱, 아, 칼이 모자란데? 곱하기 0.5 요겁니다. 그러면 10초니까 내가 10만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볼게. 그러면 파이 곱하기 10만 계산해 볼게요. 2 곱하기 20-2 곱하기 마이너스 0.2 더 곱하기 5니까 10 이렇게 되겠네. 더하기 파이에서 묶어야 된다 이렇게. 다음에 20-2의 제곱 곱하기 0.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계산하게 되면 파이고 8이니까 18이니까 36 곱하기 마이너스 2죠. 더하기 18제곱입니다. 18의 제곱이면 18 곱하기 18 할까? 88, 64 6, 8, 1은 8, 144 8, 1은 8, 1은 1 그러면 4, 2, 324 324에다가 0.5로 곱할 겁니다. 10분의 5로 할게요. 2분의 1요. 10분이니까 2분의 1이니까 2분의 여기다 2분의 1 곱할 거다. 쌤이 그냥 계산할게. 2분의 1을 곱할게요. 그러면은 파이 마이너스 72 더하기 1 하게 되면 16, 162 이거 되겠네. 그러면 90입니까? 그래서 답은 98가 됩니다. 그냥 계산한 겁니다, 쌤이. 알죠? 계산한 겁니다. 그냥 파란색 그냥 쌤이 계산한 거고, 지금 식은 봐봐. 딱 내가 쌤 어떻게 푸는지만 봐. 빨간색이야, 빨간색.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러면 우리는 물리가 아니고 수학이야. 시간에 따른 원기둥의 부피 함수를 구해. 걔를 미분을 하면요, 시간에 따른 원기둥의 부피의 변화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요 마인드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에다가 얼마? 내가 필요한 시간 t 10을 대입을 한 겁니다. 그게 요 파란색 계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핵심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 마인드만 있으면 돼.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건 어려워. 무슨 물리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막 그래 푼다고요. 그러니까 쌤이 좀 그게 염려스러워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게. 계산 과정이야 뭐 굳이 할 필요 없겠죠. 그쵸? 계산 과정이야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답은 98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뭐야, 깜짝이야. 그 다음은요. 개념을부터 해라.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뭐 하면 미분이 끝납니다. 적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빨리 쫓아와. 그리고, 아까 성희학, 우리 마플 있죠? 마플에 보면 아까 원점의 그 개념이었지. 요거였죠. 953번을 봐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을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X 이거 있죠. 위치함수입니다. 시간에 따른 위치함수예요. 이게 시간에 따른 위치함수입니다. 됐니? 그러면 점 P가 출발하여 다시 원점에 도착했을 때의 속도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 그러면 그때 속도가 그러니까 그때의 t를 구할 거야. 생각해봐. 점 P가 출발해가지고 다시 원점에 도착하겠대. 다시 원점에 도착했지. x가 뭐야? 위치야, 위치
위치야. 봐봐, 위치야. 이게 나중에 적분하고 연결되거든? 거리는, 쌤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갔다가 제자리 왔습니다. 그러면 거리는요, 그러니까 갈 때의 거리와 올 때의 거리가 존재하는 거죠. 이게 거리의 개념이고, 위치는 제로죠. 왜? 다시 원점이니까. 그치? 그럼 정현,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 x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t예요. 재울라. 그 말입니다. 그게 원점에 도착했을 때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0은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16t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0은 마이너스 t로 묶어버리면 t 제곱 빼기 16이 되겠죠. 그래서 0은 마이너스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4. 그러면 따라서 t는 얼마? 2죠. t가 음수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t는 얼마? 4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dt분의 dx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v야, 속도야, 속도입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6이고, 그러면 dt분의 dv가 액셀레이션, 가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6t가 되겠네. 그럼 t를 4집어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4를 집어넣어서 속도는 4집어 넣게 되면은 16 마이너스 48 더하기 16이가, 그럼 마이너스 32가, 그래서 속도는 마이너스 32고, 다음 가속도는 24네. 더하래. 그럼 마이너스 56? 네, 이렇게 되겠네. 그렇게 됩니다. 수학이니까요, 맞죠? 딱 그냥 수학적인 마인드입니다. 또 다른 걸 질문하세요. 질문하면 쌤이 그거 가지고 조연 설명해주고요. 어쨌든 과제는 다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내일 수업입니다. 내일도. 내일 학교 갑니다. 근데 당신은 그래도 있잖아. 그 수요일날 수학여행 가잖아. 낫죠? 그나마. 낫죠? 아, 근데 걱정이야. 이게 조금 빨리 끊어줘야 돼.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내 입장에 어쩔 수 없다, 얘들아. 너네 입장에서는 있잖아. 그냥, 얼마나 좋니? 날씨도 좋고, 맞잖아. 얼마나 좋아. 근데, 쌤 입장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너는 무조건 붙들어 매야 됩니다, 나는. 수능이 32일 남았거든요? 이거 쌤 안 줘서 그렇습니다. 수능 30일 남았는데, 이 정도 좀 되죠? 네. 고성들, 네,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괜찮니? 그러면, 이렇게 하자. 과제를 다 해. 다 해가지고, 쌤, 오늘은 쌤 개념원리 과제만 내줄 테니까, 다 해가지고 쌤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월요일 오게 되면 쌤이, 우리 미분이 끝냈단 말이야. 미분이 조금보다 양이 많아요. 그래서 미분이 끝냈으니까 요 부분 돼가지고 쌤이 충분히 설명을 해줄 테니까요. 그래서 숙제 다 해가지고 다 하세요. 다 해가지고 채점까지, 성희야 채점 다 해야 된다. 제가 다 하고요. 그리고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내일 오면 그 쌤이 뭐 1시간 내내 쌤 질문 풀이만 하더라도 질문 해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럼 오늘 개념을 봅시다. 자, 적분 첫 번째 부정적분입니다. 이게 지금 너네가 보면 지금 왜냐면 수학 2가 있고 미적분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수학 2가 있고 미적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적분 내용에서 쉬운 부분만 따로 다시 모은 게 수 2의 적분 내용이고요. 적분 내용에서 어려운 부분을 다시 어떻게 모아놓은 게 미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알면 좋은데 교과 과정에는 안 나와 있어요. 당신들 어차피 왜냐면 미적분은 선택 과목으로 들어올 거고, 맞지? 미적분은 선택 과목으로 들어올 건데 이 부분 가지고 교육 과정에서 지금 안 다루고 있거든.
그래서 쌤이 고 적절하게요. 왜냐면 교육과정에서는 없더라도 쌤이 필요한 부분은 쌤이 언급을 하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적분요. 부정적분 하기 전에 쌤 이 얘기 좀 할게요. 부정적분 하기 전에 여기 좀 하겠습니다. 쌤, 요 dx는 뭔가요? dx는 분이랬죠. 얘들아, d가 미분이 디스미네이션입니까? 아무튼요, 미분의 뜻입니다. 이 d가 무슨 말이면 내가 아까처럼 균등하게 내가 모는 종이를 자기 잘라놓은 거야. 그래서 이때 dx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 인테그랄과 dx는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요. 얘가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요. 요 두 놈이 한 세트다. 이게 부정적분의 어떻게 기호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면 스몰 fx를 내가 어떻게 부정적분하세요가 바로 인테그랄 fx dx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결과는 라지 fx 되겠지. 왜? 라지 fx를 미분한 게 스몰 fx라 했잖아. 그치? 그러면 스몰 fx를 적분하게 되면 라지 fx가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요거다. 더하기 c. 요 c는요, 적분상수라고 부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봐봐. 위에 쌤 지워버렸는데, 내가 아까 했잖아. x 세제곱을 미분하면 3x 제곱이고, x 세제곱 더하기 10을 미분해도 3x 제곱이고, x 세제곱 더하기 만을 해도 3x 제곱이라고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내가 적분을 하자고요. 적분을 하게 되면 상수항이 0일지, 10일지, 1000일지는 내가 알 길이 없잖아. 맞니? 그래서 그러면 적분한 결과에다가 뭐라고? 뒤에 플러스 c라 잡고요. 저 c를 적분상수라고 부릅니다. 됐니? 이게 이번 단어 내용이에요.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됐니? 그래서 봐봐, 뜻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 무슨 말이면 이 전제가 깔려야 돼. 이 전제가 깔려야만 내가 스몰 fx를 적분하면 라지 fx가 되고, 그러면 라지 fx를 미분하게 되면 스몰 fx가 되는 거구나. 요 관계에 대해서만 배울 겁니다. 요 관계에 대해서만 배울 겁니다. 요겁니다. 자, 한번 볼까? 볼래? 자, 봐. 얘들아, 이거 항등식이야. 이 항등식이다. 스몰 fx를 적분을 하니 라지 fx 더하기 c 요렇게 표현하겠다고요. 괜찮을까?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항등식을 미분을 하게 돼도 미분은 항등 성질을 내가 유지한다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 이게 항등식이니까 양변의 쌤이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게가 나오는지. 그러면 양변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좌변에 dx분의 d, 우변에도 전체 dx분의 d 이렇게 한번 씌워보자고요. 이렇게 씌워보자고요. 그러면 좌변 어떻게 되냐면, 봐봐 얘들아, 이래 된다. 미분과 적분 어떤 관계라고요? 역연산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냐면 요렇게 기호가 서로 상쇄가 됩니다. 놓으세요 이거. 알지?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봐봐, 쌤 하고 싶은 말이 요거야. 원래 이건데 내가 여기다가 요렇게 x에 관해서, 왜? x에 관한 미분이라서 x에 관한 적분이라서 dx다 얘들아. 그래서 x로 내가 미분을 딱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미분과 적분의 요 기호들이요 서로 상쇄가 됩니다. 역연산의 정의에서. 그러면 이 결과가 이거겠지. 좋아, 내가 이걸 미분할게. 그러면 좌변도 뭐가 돼? 스몰 fx. 우변도 뭐가 돼? 스몰 fx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묻습니다. 네가 이 관계 알고 있어? 지금은 수능은 안 나오는데 예전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3자리 문제래요. 너네 모의고사 치게 되면 그러면 20번 딱 하잖아. 그러면 이제 20번, 21번, 22번까지 딱 간 다음에 이제 23번 해가지고 넘어오잖아. 그때 3자리 문제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미분과 적분의 관계에 있는 거. 요거다. 왜냐면 이게 항등식이라며. 그러면 양변 미분에도 항등식 성질 유지해야 되잖아. 그래서 항등식 유지가 된다고요. 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C를 적분 상수 fx지. 그래서 dx 들어온 거다. 이런 것도 잘 봐도 ft지. 그럼 dt야. fk네 dk다. 이거 잘 봐두세요. 맞죠? 그냥 넘기지 말고 x니까 dx입니다. 그래서 x를 적분 변수. 이때 스몰 fx를 피적분 함수. 무슨 말이면 뭐 너네 그 뭐 부호도 아니고요. 알죠? 무슨 말인지요. 적분은 당하는 함수라고요. 그래서 피적분 함수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함수 스몰 fx의 부분적분, 즉 인테그럴 스몰 fx dx를 구하는 것을 스몰 fx를 적분한다. 그리고 그 계산법을 적분법이라고 부릅니다. 얘들아, 미분법이 하나밖에 없었지? 맞잖아. 지수 떨구고요. 1 빼고요. 그래서 적분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여기서 하는 거야. 끝이에요. 예. 기호 인티그럴 그냥 쌤 난 그냥 인테그럴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인테그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인테그럴을 부르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fx의 부분적분한 말은 인테그럴 fx dx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게 스몰 fx를 부분적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봐봐. 전제가 이거다. 뭐라 그랬어? 분명히 라지 fx를 미분한 게 스몰 fx래. 그러면 이제 스몰 fx 즉 인테그럴 스몰 fx dx는요. 라지 fx 더하기 c 빼먹지 마. 절대 빼먹지 마. 여기는 c밖에 안 구해요. 공부합니다. 자, 여기 있네. 중요한 겁니다.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요. 중요한 거다. 자, 볼게. 미분과 적분이야. 관계는 어떻게? 서로 역연산하고요. 잘 보세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가로 1번과 가로 1번 보면 있잖아. 지금 연산의 순서의 차이야. 맨 마지막에 미분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미분 한 번, 적분 한 번, 적분 한 번, 미분 한 번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결과가 다른 게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미분을 할 것이냐, 적분을 할 것이냐. 잘 봐. 내가 적분을 했어. 이 가로가 적분했어. 그러면 요 안에 상수가 있을 거야, 분명히. 이해갈 거 한번 해줄까? 쌤이 해줄게. 봐봐. 요 말이야. 요 가로가 뭐냐면, 스몰 fx, 쌤 전제를 깔게. 라지 fx를 미분을 한 게, 스몰 fx가 전제를 깔겠습니다. 이렇게. 깔면은, 요 가로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라지 fx 더하기 c야. 맞지? 그치? 적분했으니까. 적분했으니까 붙은 거야, 이렇게. 이거를 미분하겠대. 그래서 스몰 fx가 되는 거야. 밑에 거 보겠습니다. 스몰 fx를 미분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니? f 프라임 x가 되겠죠. 이해가요? 그쵸? f 프라임 x가 되겠죠. 줄게. 그러면 f 프라임 x를 적분하겠대. 그러면 f 프라임이 f로 가겠죠. 다시 되살리니까. 역연산이야. 미분한 놈은 다시 되살리는 거야. 그게 적분이야. 그래서 f 프라임이 f로 할 거야. 다만 적분했기 때문에 뒤에 c가 붙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미분 한 번, 적분 한 번 하는데 누가 마지막에 하냐 이거야. 마지막에 미분하게 되면 적분산수가 붙을 수가 없잖아. 적분산수를 미분해버릴 거니까. 그치? 근데 마지막에 적분을 해버리면 적분산수가 살아날 거 아니야.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름이 부정이라고. 아직까지 상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부정적분이라고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해가는 질문하세요. 이거 있잖아. 지금 어려운 것도 없고요. 1도 안 어려워요, 이거. 그래서 오늘 할 거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고 있으면 쌤은 질문하세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거 이해 다 끝내버리세요, 이거.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이거. 그래서 가로 1번과 가로 2번은 다르다. 다른 식입니다. 분명히 다른 식입니다. 적분상수가 한 놈은 있고요. 한 놈은 적분상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자, 하면서 요거는 쌤이 뒤에 설명해 줄 테니까 요거 차근차근 보세요. 개념을 익히기. 자, 필수지 1번 하겠습니다.
등식했다. 등식. 무슨 식?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입니다. 자, 다음 식에 대해서 상수 ABC를 ABC를 구하시겠습니다. 무슨 식이라고요? 항등식이라고요. 얘들아, 이래 생각하면 돼. 이번 단어 있잖아. 내가 적분 기호를 없애고 싶어. 뭐 하면 돼? 미분을 해. 미분 기호를 없애고 싶어. 적분하면 돼. 요거다. 그러면 이거 항등식이잖아. 이 항등식이거든? 그러면 얘는요, 양변 내가 미분을 하겠습니다. 양변을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도 미분을 하고, x로, 우변도 미분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렇게요. 자, 그럼 좌변 볼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기호가 상쇄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좌변은 6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가 됩니다. 우변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미분해 보면 3bx제곱 더하기 2cx 더하기 6이 되겠네요. 그쵸? 이게 항등식이라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따라서 b는 얼마? 2, c는 얼마? 3, a 얼마? 6. 이렇게 구합니다.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개수 비교법을 해가 너네 1학년 때 배웠던 개수 비교법을 해가지고 a 값, b 값, c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다음 수 fx 구하래. 나보고 fx 구하래. 자, 여기서 나는 fx 구하래. 봐봐. 나는 문제를 봐봐. 쌤, 그럼 대체 어떨 때 내가 미분하고 어떨 때 적분하는 겁니까? 문제를 보면 나와요. 난 여기서 이 fx가 궁금한 겁니다. fx가요. 이 인테그럴 안에 쌓여있는 이 fx가 궁금한 거야. 그럼 이 인테그럴을 내가 없애버려야지. 그래야만 fx를 꺼낼 거 아니야. 그래서 양변을 미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내가 문제에 따라서 미분을 할지 적분할지는요. 문제를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 미분하면 좌변은 x-1 fx 이렇게 될 거야. 우변은 3x제곱 빼기 4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됐나? 그때 뭐 요거는 x가 아니요. 인수분하면 되죠 뭐. 예. 요게 x 빼기 1이 될 걸 인수분해 하게 되면 x 빼기 1이 반드시 나올걸요. 그러면 3x-1 그쵸? 그래서 얘는 x-1과 3x-1이 됩니다. 요게 x-1, 3x-1이거든. 따라서 fx는 3x-1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로입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입은요. 뭐 하자고요? 난 여기서 fx가 구면 질문이 fx 구하래. fx. 그래서 양변을 뭐 하자? 미분을 하자. 미분을 해가지고 여기서 fx를 구해내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괜찮죠? 한번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대. 자, 다음이 성립한대. f1을 구하래. f1을 구하래. f. 나보고 이거 구하래. 이거 구하래. 그래서 그러면 문제 그대로 보자. 무슨 말이야? 연산관계네. dx분의 d 인테그랄 dx. 얘들아,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인테그랄과 dx는 한 세트야. 알겠니? 이름이 적분이야. 인테그랄은 적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dx는 분에 해당되는 거야. 기호가. 쌤만 이해해? 알겠니? 적분이란 게 균등하게 자르겠대. 뭐든 간에 그게 넓이든 부피든 그걸 어떻게 서미션 하기 때문에 모으겠대. 그래서 이름이 적분이라고요. 그래서 적에 해당되는 기호가 인테그랄, 분에 해당되는 기호가 dx. 그래서 인테그랄 dx는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어진 거다. 그러면 이미 좌변은 뭐야? xfx야. 이미 좌변이 xfx예요. 그럼 우변은 5x제곱 빼기 2x. 따라서 fx는 5x 빼기 2가 되겠죠.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파이 되겠네요. 가로 이분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요렇게가 함수래. 이게 함수래. 이게 함수래. 자, 그럼 잠깐만. 짠 하는데 마지막에 뭐 했어? 적분을 한 거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된 거야. fx는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예요. 이해가요? c예요. 마지막에 적분을 했기 때문에. 미분과 적분을 한 번씩 하는데 누가 마지막에 하냐 이거 차이야. 그 적분 상수가 살아남냐 없어지냐 이겁니다. 그래서 F0은 1이라는 뭘 줬어? 적분 상수의 조건을 준 겁니다. 그래서 F0이 1이니까 C가 1이겠네? 됐죠? 그때 fx를 구하시오. 아니면 아까처럼 뭐 f5를 구하시오. 이렇게 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쪽다. 네. 자, 보겠습니다. 두 다항함수 fx와 gx가 있는데, 자, fx 더하기 gx를 미분한 게 3이고, fx 빼기 gx를 미분한 게 4x 더하기 4래. 그리고 f0이 1이고 g형이 마이너스 1 때 뭘까? 이게 얘들아 이거 적분상수 조건이다 이거. 이거 적분상수 조건이에요 이게. 이게 적분상수 조건입니다.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뭐 할까? 나는 지금 fx와 gx가 필요해. f'x와 g'x는 관심 없고 질문이 f2의 값과 g4의 값을 구하래. 그래서 나는 fx와 gx가 난 궁금하거든. 그래서 얘를 뭐 할까? 양변을 적분을 할 겁니다. 선생님, 적분할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짓을 할 거면 내가 여기다가 인테그럴 dx 마찬가지로 인테그럴 dx 아무튼 그냥 양변 적분할게요. 네. 적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 fx 더하기 gx가 3x 더하기 c1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것도 적분하겠습니다. 양변을 적분할게요. 그럼 적분하게 되면 fx 빼기 gx가 얘들아 잠깐만 어차피 하자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얘기할게. 잠깐만 수업 시간에 다 익히세요. 자, 요거 적분할 겁니다. 요거 적분할 겁니다. 그럼 얘들아 인테그랄은 시그마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져요. 우리가 수원에서 시그마 어떻게 배웠냐면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이 시그마는 분배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적분할게. 간다. 4. 얘들아 x를 적분할 거야. 생각해봐. 아니야. 보자. 해볼게. 그럼 얘는 4 곱하기 2분의 1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계산하게 되면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c2요. 여기서는 요거 때문에 c1 했으니까 제가 그냥 c2로 하겠습니다. 저렇게. 그래서 쌤 지금 뭐 한 거야? 적분한 겁니다. 쌤 지금 우리 지금 적분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땡겨서. 그러면 이 두 식을 어떻게 할까? 연립하면 되죠. 연립해서 fx와 gx를 따로따로 구하는 겁니다. 이 문제입니다. 잠깐만, 이게 돼? 쌤 지금 조금 막 지금 뒤에 내용 좀 땡겨서 하고 있거든요. 설명을. 이해가 안 되면 쌤 얘기하세요. 쌤 다시 설명해 줄게요. 오늘 할 거는요, 미분과 적분의 관계, 그리고 적분법, 요 두 개만 하면 됩니다. 됐나? 괜찮니? 자, 그럼 연립하겠습니다. 그럼 연립하면 두 놈 더 할게요. 더 할게. 자, 그러면 fx는 2fx겠죠? 그러면 2fx는 더했다.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얘들아 c1과 c2를 합해서 그냥 c를 하자. 그냥 이렇게 하자. 됐니? 그러면 2를 나누면 되겠죠. 2 나누겠습니다. 2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f0이 1이래. f0이 1이래. 그럼 0놈 1 나와야 돼. 그래서 2분의 c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1입니다. 이렇게요. 됐나? 그래서 f2 값은 얼마냐면은 4 더하기 7 더하기 1 그래서 얼마?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자, 그럼 이제 gx 구하겠습니다. 두 식을요 빼겠습니다. 뺄게. 빼면은 뺐다 그러면 2gx 되겠지. 뺐다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뺐으니까 마이너스 x. 그래서 뺐으니까 그냥 상수 그냥 c라 잡을게. 이렇게 상 잡을게. 그러면 2를 나누겠습니다. 2 나오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2를 나눴습니다. 2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근데 G00 그러니까 2분의 C가 마이너스 1에 아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야. 요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질문이요. G4예요. 마이너스 16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두 개 더 하랍니다.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8 이제 뭐 이 정도입니다. 네.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쌤 좀. 오늘 쌤 맞으시 오늘 네. 오늘 과제는 쌤 개념 원리만 쌤 줄게요. 개념 원리만. 마포는 안 줄 테니까. 부등적분. 적분법 얘기하는 겁니다. 인테그럴 xn제곱의 dx를 적분하겠습니다. 자, xn제곱 적분할게. 자, 자 해봐. 1번이 뭐냐면 요게 1번이야. 요게 얘가 1번이야. 미분 유견산했다. 수수 바꿔야 돼. 미분은 지수 일단 떨고 그려서 지수를 빼지. 1을 빼지. 그치? 적분은 이 수수 거꾸로 들어와야 돼. 지수에서 1을 뺀 걸 거꾸로 했으니까 지수에서 1을 더하는 거야. 그래서 m 플러스 1제곱 1번. 그 다음 요게 2번이야. 어떻게 들어와? 이 지수인 m 플러스 1이 역수로 앞으로 나와. 그대로 톡 하고 떨어지는 게 미분. 지수를 역수로 앞으로 떨구는 게 적분. 그래서 m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식. 적분법입니다. 미분법이 하나밖에 없잖아. 적분법도 하나밖에 없어요. 다항함수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미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다항함수가 아닌 다른 함수에서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 함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적분법을 배울 거거든. 그건 그때고 지금 다항함수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이렇게 이해해. 너네가 확통을 배웠거든, 이미? 확통을 배워서 쌤이 이렇게 설명할게요. 있잖아. 너네가 보면, 통계에서 보면은 확률 변수가 두 가지가 있죠.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치? 이산 확률 변수는 있잖아. 이게 쉽게 얘기해서 시각, 길이, 넓이는 연속이야. 근데 내가 공에 10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 여기서 내가 공을 한 개씩 꺼내겠대, 이렇게? 한 개씩 꺼내겠대. 그치? 그러면, 공 첫 번째 다음에 공 두 번째죠. 공 1.6번째 이런 게 없는 거잖아. 이런 게 이상. 그게 시그마야. 그래서 시그마는 불연속입니다. 불연속인 것들의 합이에요. 그래서 1 다음에 2를 더하고 5 다음에 6을 더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런 반면에 인테그랄은요, 연속성이에요. 연속성을 가진 것에 대한 어떻게 합이에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인테그랄은요, 시그마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미션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봐봐. 시수배 앞으로 나와.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분배가 돼. 자, 여기서 쌤 중요한 얘기 할게. 미분이 왜 좋은 식이냐면 미분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미분 다 됩니다. 알겠습니까? 당신들 뭐만 배웠냐면 나눗셈에 대한 미분만 안 배웠어요. 나눗셈에 대한 미분은요, 수투에서 안 나옵니다. 미적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건데, 미분이 왜 좋으냐면 연산에 아무 영향을 안 받아. 그냥 하면 돼. 근데 적분은 문제가 뭐다?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적분을 못해요. 그래서 시그마가 어려운 것처럼 적분도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못하기 때문에 적분이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식을요 조금은 뭐 하냐면 약간 변형을 시킵니다. 왜?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적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근데 미분이 역연산이라면서요. 미분은 곱셈에 대한 미분도 존재하고 나눗셈에 대한 미분도 존재하는데 왜 적분은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그게 미적분에 얼마가 있어요. 그래서 수투에서는 오로지 덧셈, 오로지 뺄셈에 대해서만 적분할 거예요. 잠깐만. 이거 좀 하자. 합성함수에 대한 적분법입니다. 잠깐만요. 합성함수에 대한 적분법입니다. 합성함수에 대한 적분법입니다. 자, 여기서 좀 설명할게. 아마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합성함수에 대한 적분법입니다. 합성함수요. 얘들아,
2x 더하기 3의 제곱을 미분할게. 이거 합성함수죠. 그러면 이거 껍미야 알미야 껍데기 미분 알미 미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2에 껍데기 미분했다. 맞지? 끝내면 안 돼? 곱하기 알미 미분. 괜찮을까? 요거야. 그러면 이거를 적분하면 얘가 돼야 되는 거야. 자, 해봐. 내가 요 놈을 적분을 하게 되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내가 요 놈을 적분하겠습니다. 적분할게. 합산수에 대한 어떻게 적분입니다. 자, 그러면 해보자. 일단은 요 놈에다가 그러면 1 되겠네. 천천히 할게. 2x 더하기 3에다가 일단 제곱이 되는 거야. 요게 이렇게 일단 올라왔어. 괜찮니? 그 다음 요 2는 앞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요 놈의 역수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괜찮을까? 됐니? 그러면 나는 현재 요 놈에 대해서 적분을 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괜찮니? 그 다음 끝내면 안 돼. 왜냐면 얘가 지금 너네가 봐봐. 이거 합성함수라는 것도 알아야 돼.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이거 전개해가지고요. 4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에 대해서 적분해야 된다. 원래는. 근데 내가 이게 귀찮아가지고 좀 편하고 빠르게 가자. 그래서 합성함수에 대한 적분을 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거는 내가 껍데기에 대한 적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미분도 두 번 하잖아. 합성함수가. 껍데기 미분하고 나서 알미 미분을 곱하는 거잖아. 맞잖아. 그럼 적분도 껍데기 미분한 걸 껍데기 적분한 게 요거. 그럼 이제 알맹이 들어갈게. 그러면 알맹이인데 요 2가 붙었잖아. 요게요. 이해갑니까? 여기 2가 붙었잖아. 그럼 요 2가 붙은 건 내가 지금 뭐지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생각해봐봐. 그러면 지금 봐봐. 이해해야 돼. 여기 2가 있는 거다. 합성함수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껍데기를 알맹이를 미분한 걸 곱해줬죠. 이게 요 놈이에요. 다시 할게. 요 2는 알맹이를 미분한 걸 곱한 거야. 그럼 적분은 알맹이를 미분한 놈의 역수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알맹이 미분해 얼마? 2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짠짠 땅 남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져야 돼. 나중에 볼게. 3x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의 세제곱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 얘들아, 이거 합성 한 번 더 할까? 그러면 항을 한 글자로 해볼게. 항을 한 글자로 해볼게. 4x 제곱의 세제곱을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할게요. 그럼 미분하게 되면 일단 껍데기 미분 3에 4x 제곱의 제곱 곱하기 8x. 괜찮니? 이게 합성수 미분이었다. 적분할게. 자, 적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적분할게. 일단 요게 요 놈이 껍데기야. 맞지? 이 껍데기 미분한 거잖아. 적분하게 되면 일단 4x 제곱의 세제곱이야. 이해갈까? 앞에 3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3이 어떻게 들어야 돼? 역수로 나와줘야 돼. 이게 지금 껍데기 적분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 다음에 지금 뒤에 8x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요게 알맹이야. 알맹이를 미분하면 뭐 얼마 돼? 8x가 되죠. 걔의 역수를 곱해줘야 된다니까? 요 놈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져서 얘만 땅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합성함수에 대한 적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3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요거 할게요. 요 놈의 4제곱 요거 미분할게. 자, 껍데기 미분 4에 3x 제곱 더하기 2x의 세제곱 곱하기
알맹이 미분 6x 더하기 2 됐죠? 이게 지금 합성함수 미분입니다. 적분하겠습니다. 요게 껍데기에 대한 미분이었어. 적분할게. 그럼 적분하게 되면 3x 제곱 더하기 2x의 몇 제곱? 4제곱. 앞에 산호를 있는 거야. 그러면 적분이다. 요 놈의 역수가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3의 4제곱에다가 1을 더해서 4제곱 됐잖아. 이 4제곱이 역수가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4분의 1이 발생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이제 요게 알맹이를 미분한 걸 곱한 거야. 알맹이 미분한 걸. 적분은요. 알맹이를 미분한 놈의 역수를 곱해라고요. 그러면 지금 원래 요 뒤에 6x 더하기 2가 있는 거야. 요거 미분해. 그럼 미분하면 얼마 돼? 6x 더하기 2가 되죠. 그래서 곱하기 6x 더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얘가 요렇게 잠깐만 요거 이해가? 합성함수의 미분은 알맹이를 미분한 걸 곱해줬다면 합성함수의 적분은 알맹이를 미분한 놈의 역수를 곱해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합성함수에 대한 적분입니다. 됐나?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이거 전개하는 건 원래는요 이렇게 전개를 한다고요. 근데 야 제곱이면 양반이지 세제곱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렇잖아. 그래서 합성함수 적분을 하자. 자, 일단은 요거 적분할게. 자, 해봐. 적분할게. 잠깐 봐주세요. 적분할 겁니다. 그러면 2x 더하기 1의 세제곱요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거 이해가? 알맹이를 미분한 게 2잖아. 맞잖아. 그걸 그냥 곱해주는 게 그냥 2를 곱해주는 게 미분이었다면 적분은 알맹이를 미분한 놈의 역수를 곱준다고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고 뒤에 적분해서 C가 땅 하고 붙어버린 겁니다. 이게 합성함수에 대한 적분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예. 그래서 어디까지 주냐면 숙제 짤 건데 안 한 게 뭐? 지원아. 숙제 다 했네. 아 얘들 그러니까 지금 다 한 사람은 진아밖에 없다. 네. 다 바빴답니다. 개명을 안 했어. 신기하지. 개념물도 저랑 수학을 잘하는 건데 그러지 않나? 개념물도 안 하면서 맞풀이는 다 하고 그러지 않나? 어디까지냐면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내일 수업입니다. 내일 학교 갑니다. 네, 웃기지.